평면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졌으면 문을 이렇게 그려 넣어줘야 되겠죠. 문틀 사이즈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를 한번 해봤고요. 목재 문이다 보니까 벽체보다 좀 두꺼운 전체 폭을 250,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두께는 55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사이즈를 보고 문틀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문틀은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게 되면은 양쪽에 표현이 될 거고요. 한쪽만 그려서 밀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이죠. 하늘색. 4번 레이어로 바꾸시고요. PL 엔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허공에 그냥 허공에 아무데나 찍을 거예요. 클릭했고 전체 폭을 250 엔터 이렇게 해봤고요. 그 두께를 위로 40, 왼쪽으로 40, 위로 15, 왼쪽으로 170, 밑으로 15, 왼쪽으로 40, C 엔터. 자, 이것은 교재 36페이지에 있는 WD 목재문을 그리는 사이즈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진 문을 라인을 하나 표현할 건데 문의 끝에서 반대쪽으로 900 엔터 빠져나오시고요. 이렇게 900짜리 라인을 한번 그려줄 거예요. 반드시 문의 끝에서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밀어 MI 엔터 선택 엔터 중심 클릭 900의 중심이죠. 이렇게 반전 클릭 엔터 이렇게 해서 미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니까 굳이 다시 그릴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여기다가 렉탱글로 이렇게 홈이 파진 쪽 안쪽을 클릭하셔서 이런 렉탱글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이것은 문짝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짝을 경첩이 달리는 자리, 바깥에 달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경첩이 달리고요. 로테이트 한번 해볼게요. 아로 엔터, 문짝을 선택, 엔터, 기준은 경첩 자리, 바깥쪽 아니고 안쪽, 클릭해서 커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밑으로 움직이시니까 되네요. 열리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문이 이렇게 닫힌다는 뜻이죠. 이렇게 닫힌다는 뜻. 이렇게 열린다는 뜻. 닫히고 열리고. 이것을 표현을 한 거고 경첩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조금 안 맞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문이 열리는 방향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아크를 그려도 괜찮은데 우리 그냥 편안하게 서클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크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서클 먼저 문이 시작되는 경첩 클릭 어디까지? 반대쪽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 하시면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표시. TR 엔터 2번 바깥쪽 끊으시고 확대해서 안쪽에 찌꺼기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도 확대해 보시면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선은 센터로 바꿔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카피 하나 해주시고 원본은 옮길 건데 문틀의 중간점을 시작으로 클릭, 얘를 벽체의 중간으로 클릭 이렇게 하시면 마감선 바깥쪽으로 문틀이 좀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도배를 하든 뭘 하든 깨끗하게 마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을 붙여봤고요. 문의 방향이 안 맞는 것은 미러를 하시거나 로테이트를 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이라서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창문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아이고, 이 부분. 창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옵셋 설정을 커런트로 하는 바람에 색깔이 바뀌어서요. MA로 정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는 창문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교재는 39페이지에 그리는 방법이 나와요. 참고로 보시면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안쪽은 목재 창이고요. 바깥쪽은 알루미늄 창으로 할 겁니다. 자, 이것은 시험 볼 때 조건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안쪽에 고정 틀 그려볼 거고요. 사이즈가 150에 50이네요. 렉탱글로 그리시고요. 전체 폭을 표현할 건데 이 폭은 1500입니다. 끝쪽에서 1500 이렇게 전체 폭을 미리 표시를 했고요. 허공에다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고정된 틀을 우리 문틀처럼 양쪽에 미러를 하시고요. 반드시 선의 끝에 만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열리는 틀을 한번 그려볼게요. 열리는 틀 REC 엔터 문틀의 중간에 클릭 골뱅이 50,80으로 사이즈를 정해 드렸어요. 창문 사이즈도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좀 평균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중간에 선을 임시로 하나 그릴 겁니다. 이 중간선에 이 열리는 틀을 긴 쪽 중간에서 직교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하실 거예요. 양쪽 열리는 틀이고요. 끝부분을 이렇게 막아서 아래쪽이 보인다는 뜻으로 그려주시고요. 중간에 또 선을 하나 그려서 유리라는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열리는 틀을 전체 잡으시고요. 먼저 이 틀 쪽에 있는 긴 틀의 중간을 이렇게 엇갈리게 복사를 하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중간선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지웠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막아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열리는 틀이 이렇게 열린다는 뜻이겠죠? 자, 알루미늄 틀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알루미늄 틀은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바깥쪽이고 오른쪽이 안쪽이죠. REC 엔터 바깥쪽에 클릭 골뱅이 마이너스 100 왼쪽이니까요. 콤마 얼마 할까요? 40 할까요? 좀 작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열리는 틀도 똑같아요. 여기 중간에 찍으시고 골뱅이 30,60으로 정할게요. 좀 작게. 자, 이것을 중간선을 지워버렸구나. 다시 한번 그리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긴 쪽의 중간을 미리 준비된 중간선에 직교에 붙이시고요. 라인으로 양쪽을 막아주시고요. 중간에 유리가 있다라는 표현. 자, 이제 이것을 카피하시고 긴 쪽의 중간을 교차되게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리는 틀은 지금이라도 미러를 하시면 되겠고요. 끝부분은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그렸던 선은 이렇게 좀 움직여서 중간이라는 표시를 남겨두어도 괜찮고요. 좀 잘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 10 정도 집어넣어서 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고 이건 사실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할 거면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약식으로 그릴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카피를 하나 해 놓으시고 무브해서 안쪽을
마감선의 안쪽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해 둔 것은 가져가셔서 방향부터 먼저 맞추시고요. 방향부터. 목재창이 안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1500이고요. 얘는 600이에요. 그러면 900을 줄여야 되는데 한쪽을 450, 아이고 한쪽을 450, 또 한쪽을 450 스트레치를 하시면 좀 편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새로 그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평면도 그리기로 돌아오시고요. 벽돌 세워 쌓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교재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빗물을 잘 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세워 쌓기를 표현을 할 거고요. 벽돌을 세우다 보니까 위에서 보는 사이즈는 57만큼 보일 거예요. 요 사이 간격은 아마 10mm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약식으로 60 간격으로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창문도 아니고 벽체도 아니고 마감선도 아니고 기타의 개념으로 보고요. 녹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녹색 레이어 바꾸시고요. 자, 이제 이게 세워 쌓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전체 거리가 190이 되는데요. 여기서 남은 거리가 17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0만큼 진행을 할 거고 크게 많이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조금 거짓말 칠까요? 한 40 정도 튀어나오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 이게 기울어지면서 그 옆면이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굳이 이 거리를 190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40이나 50 정도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하시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좀 편리하게 해칭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칭 H 엔터. 줄무늬는 사용자 정의 유저 디파인으로 하시고 줄무늬 누워있는 거니까 0도고요. 간격을 60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시작점이 이렇게 왜 동그리가 났습니까 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원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et origin 클릭해서 아래쪽 클릭하시고 첫 번째 장이 60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 엔터 이렇게 치시면 세워 쌓기를 한 방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됐지? 이렇게 하시면 세워 쌓기를 한 방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구나 위생도기는 사실상 나중에 일을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작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자라는 걸 넣을 거고요. 뭐 방 1번, 방 2번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계단 같은 거 있으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시를 할 건데 우리 연습 삼아 여기 중간에다가 거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문자는 흰색이잖아요. 바꾸시고요. 문자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하는 거 ST 엔터. 글씨체를 좀 바꿔줄 거예요. 나중에 뭐 기호가 좀 이상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ST 엔터에 들어가면 폰트 네임이 있죠. 클릭하시고요. 커서 올려놓으시고 키보드에 L 쳐보시면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라고 하는 그냥 약간 표준 문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굴림으로 해도 괜찮긴 하고 바탕도 괜찮은데요. 약간 굴림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파이 같은 기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라고 한번 정해드렸고 나머지는 건드려도 되는데 그냥 건드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고 설정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것만 설정하시고 적용하시고 닫기.
자, 이제 문자 한번 써볼게요. DT 엔터 단일행 문자 시작점 허공에 클릭 하시면 밑에서 물어보죠. 높이가 얼마예요? 글씨 높이 얼마예요? 200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엔터. 문자 높이는 도면에 맞게. 자, 그리고 앵글을 물어보죠. 각도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0도. 그냥 엔터 칩니다. 한영 바꾸시고 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낼 때는 엔터를 2번 치세요. 엔터 이렇게. 자, 이제 문자를 한번 써봤고 이제 다른 명령을 넣을 건데 여기 한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막 안 들어가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영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2015부터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A 이 부분 여기를 잘 확인하시면서 한영키를 누를 때도 한 번에 안 되면 눈으로 보시고 하시고 아니면 여기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자는 카피를 하세요. 새로 쓰지 마시고. DT 엔터 복잡하잖아요. 카피를 싹 다 하시고 빠져나와서 이 문자를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문자 위에서. 그런 다음에 한글로 바꾸고 방 1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칭은 파란색 도면층을 이용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단면이 그러니까 잘린 부분에 재료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5도 각도의 줄무늬를 넣어 볼 거고요. 우리 줄무늬는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영어로는 user define이라고 돼 있죠. 혹시나 시험 보실 때 한글 버전이면은 사용자 정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H 엔터인데 그 전에 파란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H 엔터 하시면 상단의 화면이 바뀝니다. 자, 이것을 사용자 정의라고 바꾸시고요. 앵글 각도 45도 간격은 제가 그냥 임의로 60이라고 했는데 벽돌 한 장의 높이 정도라고 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커서를 이렇게 벽체 안쪽 빈 공간 클릭 계속 클릭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고 약간 이 에러가 덜 나게 하려면 약간 멀리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키워 놓으면 이 위쪽이나 아래쪽이 한 번씩 뚫린 게 아닌가 라고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약간 멀리서 하시면 그런 에러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순서 넘어갈 거고요. 치수 설정할 거예요. 이 치수는 단면도에서도 매겨야 되니까 요 치수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본다는 개념으로 볼 거고요. 디멘전 치수 설정을 먼저 할 건데 D 엔터를 치면 새 창이 뜨고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ISO 표준 있는 것을 수정을 해서 그냥 바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호 및 화살표에 들어가서 작은 점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맞춤 피트 탭이고요. 한글로는 맞춤 탭이에요. 여기에서 always keep text between 무슨 라인즈 안에 있는데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 줄 거예요. 이건 이렇게 좁은 치수가 나왔을 때도 문자가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게 해준다 라는 거고요. use over scale of 전체 축척을
단면도는 40이라고 했는데 이 40이 몇 분의 몇 할 때 그 몇 분의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단면도는 40, 인면도는 50인데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스케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축척을 100분의 1. 치수는 일단 중심선에다 매기는 거니까 중심선 1-센터에 전구를 켜시고요. 도면층은 6-텍스트 흰색 도면층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하려면 미리 어디까지 갈지 가이드를 긋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D, 엔터 하시면 디멘전 스타일 매니저 라고 나오고 ISO 25가 기본으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modify 또는 한글 버전에선 수정. 자, 먼저 기호 및 화살표 탭인데요. symbol and arrow라고 돼 있죠. 거기서 first 화살표를 small 작은 점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fit 맞춤 탭으로 넘어가시고요. always keep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 체크하시고 use over scale of 전체 축척은 몇 분의 몇 그러니까 이것은 100분의 1이니까 100이라고 하시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만 건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모양 건드리고 항상 그리고 전체 축척 사용 나머지도 뭐 사이즈 같은 거 건드려도 괜찮은데 이게 손을 많이 대면 힘드니까 최소화해서 OK 하시고요. 설정은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매길 땐 하나하나 매기는 게 여기 라이너, 뭐 이렇게 뭐 정렬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요. 한 번에 매길 수 있는 걸로 한번 가볼 거예요. 한 번에 매기는 것은 여기 풀다운 메뉴에서 주석, 한글 버전에서는 주석 세 번째 메뉴를 찾아가시면 여기 지금 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 치수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번개 표시 있죠? 빨리 매길 수 있는 치수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내가 매기고자 하는 선들을 한쪽만 선택하세요. 엔터 한번 치시고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다리 길이가 나오죠. 다리라고 하는 것은 치수 보조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이렇게 하시면 크기라던가 이런 기호들이 뭐 적당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퀵 눌러도 괜찮고 엔터를 쳐도 방금 전 명령어죠. 이번에는 전체 끝에 있는 부분 2개만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시고 적당한 길이로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엔터 치시고 끝부분 모두 잡으시고 엔터 커서 움직여서 클릭 다시 엔터 양쪽 끝부분 선택 엔터 적당히 움직이시고 클릭 또 엔터 끝부분 모두 잡고 엔터 다리 길이 주시고 적당한 길이에서 엔터 양쪽 부분 잡으시고 마지막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퀵 눌러도 괜찮지만 방금 전 명령어는 엔터예요. 모두 선택하시고 엔터 한번 치시고 다리 길이 보시고 클릭 엔터 양쪽 끝부분 선택 엔터 다리 길이 보시고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치수를 좀 편하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표제란 만들어 볼 거예요. 표제란 일단 전체 네모를 하나 그릴 거고요. 420-297 사이즈 A3 용지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여백 10mm를 표현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여백 없죠? 왜냐면 프린트 했을 때 여백선 나오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름이 들어가는 란도 이렇게 100에 30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분해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캐드로 돌아왔고요. 홈으로 돌아갑니다. 렉탱글 먼저 그릴게요. REC 엔터. 허공에다 먼저 그려서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허공에 클릭, 골뱅이 420,297 엔터. 확대해 보시면 전체 집이 이런데 A3 용지는 요만한 거죠. 나중에 키울 거예요. 확대하시고요. 여백 10mm 한번 넣어 볼게요. 5 엔터, 10 엔터. 프레임 클릭, 안쪽으로 클릭, 엔터.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여백 10mm 넣어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넣을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골뱅이 100, 3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로 분해를 하시고요. 다 분해하시고요. 옵셋 10 밑으로 해서 30에서 옵셋 10을 하니까 총 3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옵셋 25 이렇게 주시고 왼쪽에 2칸, 길게 1칸. 자, 트림 하셔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1칸만 남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자 한번 넣어 볼게요. DT 엔터 하시고, 지금 자리 맞추기를 눌러도 괜찮은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미들 센터 MC 엔터를 지금 누르시는 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로도 중간, 세로도 중간. 여기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간점을 잡으세요 라고 했는데 중간점을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Shift 누르고 계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2점 사이 중간이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2점, 대각선, 2점, 2점 이렇게 대각선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중간점이 잡혀요. 거기서 지금 대화창에서 물어봐요.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3 엔터로 정할 겁니다. 각도는 0도겠죠? 그냥 엔터. 한영키 한글로 바꾸시고요. 수험번호 수, 험, 번, 호 엔터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명, 감독 확인 이렇게 한번 넣어볼 건데 할 때마다 DT 엔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때는 한영키가 바뀌었나 잘 확인을 하는데 이게 한 번 눌러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 하단에 이 부분 A가 바뀌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하시고요. 카피, CO, 엔터. 수험번호 선택, 엔터. 시작점 중간 잡으면 안 되고요. 끝포인트 왼쪽 위든 오른쪽 위든 끝포인트 잡으시고 여기에서 어디로? 여기로 하시고 또 여기 5칸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긴 문자는 카피를 할 건데 이 중간점을 Shift 오른쪽 마우스 2점 사이 중간으로 대각선 이렇게 해주시면은 중간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것은 끝포인트로 안 되고요. 중간점을 2점 사이 중간으로. 혹시나 이거 자신 없는 분들은 다시 쳐도 뭐 괜찮습니다.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자, 수험번호, 본인 수험번호 전 아무거나 좀 넣을게요. 자, 밑에는 한글로 성 6번 띄우고 명 엔터. 자, 그리고 성명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감독 확인 이라는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치는 명칭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미리 복사해서 더블 클릭하시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영어로 바꾸고 잘 안 바뀌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무브로
왼쪽 끝 포인트 여기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도면인지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치수를 적당히 적어봤는데 이거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고, 반지름 9 양쪽으로 3씩 튀어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이 정도에 놓을 거예요.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클릭, 반지름 9 이렇게 하시고요. 3씩 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옵셋 3 이렇게 할게요. 좀 편하게. 이렇게 해서 라인을 큰 원에서 좀 길게, 큰 원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고 바깥쪽에 있는 원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쓸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문자 그냥 복사해도 괜찮아요. 직교는 켰다 껐다 하시면서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 복사된 문자를 2배로 튀길 거예요. 이렇게 2배. 이렇게 한 다음에 A, 아니지, 단독주택 평면도 이렇게 말을 한번 넣어봤고요. 축척 100분의 1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축척은 A3일 경우에는 얼마, 뭐 A4일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는 시험 기준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띄우는 거리는 그냥 문자 한 글자 들어갈 정도 적당히 띄우시면 되겠고요. 뒤쪽을 좀 맞추는 형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춘 것을 스케일로 100분의 1이면은 100배, 40분의 1이면은 40배 이렇게 튀겨서 표제란을 직교를 끈 상태로 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A3다 보니까 좀 커 보이는데 A4였다면 조금 더 맞았을 거고요. 일단 원칙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면도였고요. 평면도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집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그려보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을 때 단면도도 물론 잘 그려야 되겠지만 평면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